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을 공부하실 때 수학 문제집을 잘 고르고 그리고 그 고른 문제집을 이제 잘 쓰는 법,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문제를 오답하는 방법. 자, 요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문제집을 잘 고르는 법. 자, 물론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다들 좋은 문제집입니다. 어느 하나 사실은 버릴 게 없는 문제집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집을 여러분들의 기호 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일단 개념서, 그리고 유형서, 그리고 심화서가 주로 쓰는 문제집들이 될 겁니다. 일단은 개념서로 개념을 익히고, 그리고 그 익힌 개념을 어떻게 유형서를 통해서 아마 다지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심화서를 통해서 심화 문제까지도 풀게 되겠죠. 저희가 일단은 개념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익히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개념 원리, 바이블 아니면 정석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자, 요 개념서를 문제 공부하실 때는 만약에 틀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답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서 문제까지 오답을 하게 되면 오답하는 양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개념서 같은 경우 일단은 개념을 익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쉬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만약에 틀렸으면 앞부분에 있는 개념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유형서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문제집들이죠. 요즘은 유형서도 문제집이 좋아가지고 앞에 있는 개념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많이 쓰는 유형서가 일단은 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마플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스매싱도 친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일단은 제가 센과 스매싱 그리고 마플의 문항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스매싱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세 칸으로 나눠 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센으로 따진다면 A단계, B단계, C단계가 됩니다. A단계는 교과서 문제, B단계는 유형별 문제, 그리고 마지막 C단계가 이제 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마플이든 센이든 스매싱이든 다들 좋은 문제집입니다. 일단은 차이점은 마플과 스매싱은 센보다는 문항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플 또는 스매싱을 하고는 싶은데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형서들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자,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러한 유형서들은 절대적으로 1번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유형서들 일단은 유형 문제가 있고, 물론 이게 앞에 있는 대표 문제입니다. 있고, 그 유형에 맞는 문제들이 일단은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게 만약에 1번 유형 문제를 풀었다. 근데 문제는 이어서 2번, 3번, 4번을 풀게 되면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습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아마도 잘 풀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다? 이 유형은 내가 알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단지 위에 있는 문항, 위에 있는 유형하고 매치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 유형은 내가 풀 수 있어라고 일단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혹시 내가 풀었더라도 확실히 아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풀었는데 그 아는 유형을 다시 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유형서들은 1번 유형을 풀었다. 그럼 바로 2번 유형을 푸시면 됩니다. 즉 얘들은 문항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문제를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겼는데 그 유형이 틀렸다. 그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답지를 참고하시든 아니면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시든 하신다면 이 유형을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 유형을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물론 같은 유형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유형을 이제 익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다 풀었다? 그럼 그 다음 단원 넘어갔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앞부분
물론 안 푼 유형도 있겠죠. 그죠? 1번, 2번, 3 풀었으면 그 밑에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유형선을 풀 때는 일단은 풀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대신에 맞았다고 하는 그런 체크는 있어야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내가 맞았으니까, 그 다음 볼 때는 이제 그 유형에서 그 문제 말고, 그 밑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유형을 익히면서, 이제는 최대한 기억을 오래 가져가게 하는 게 이러한 유형서들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센과 마플을 일단 유형도 일단은 조금 많지만 마플 같은 일단은 한 유형에 속하는 문항수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플 또는 스매싱을 했을 때 문제를 다 못 풀 것 같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다 푸시더라도 일단 유형들은 다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유형들을 풀고 그 유형이 맞았다? 그러면 그 유형은 말고 다음 유형 넘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만약에 본인이 3등급 이내다. 3등급, 2등급, 1등급이다. 그럼 그때는 이 세이나 마플 스매싱의 일단 유형물 문제도 마찬가지로 오답은 일단은 건너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집들은 일단 오답보다는 밑에 있는 유형들을 틀렸으면 그 밑에 유형들을 공부하면서 오답까지 같이 되도록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이것들까지도 굳이 오답은 하시면은 안 하셔도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C단계는 오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셀을 다 풀었는데 B단계는 다 풀었어요. 그런데 C단계가 안 풀린다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센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단계와 C단계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단계는 유형 문제고 조금 그래도 쉬운 편입니다. 유형으로 익힐 수 있는 문제인데 C단계는 일단 유형이 없습니다. 그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모아놓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C단계는 심화서에 있는 문제집들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1품 이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단계는 당연히 안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C단계는 푸시면서 일단은 틀렸다? 그러면 오답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문제집을 잘 고르고 그 잘 고른 문제집을 여러분들이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오답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때 오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때요? 오답하는 궁극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딱 압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리게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려서 어떻게 점수를 잘 받는 것. 그게 사실은 오답의 궁극지 목적이죠. 자, 여기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답의 목적이 뭐다? 다시 안 틀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오답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답을 정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죠. 차라리 오답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오답 노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그리고 들어가면 좋은 거, 그리고, 자, 피해야 될 오답 노트. 그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오답 노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첫 번째는 일단은 틀린 이유입니다. 틀린 이유. 자, 내가 왜 틀렸다를 어떻게 항상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유형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어떤 조건을 몰라서 틀렸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접근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몰라서요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는 틀린 이유. 구체적으로. 자, 두 번째는, 자, 이겁니다. 내가 틀렸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틀린 이유를 어떻게 하니까 그 틀린 이유를 내가, 안 풀렸던 그 쪽을 내가 해결하게 되었다. 요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시 풀기, 복습. 복습이 없으면 오답노트가 안 됩니다.
그럼 일단은 자 우리가 다시 풀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 문제 풀었던 날짜, 시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적어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한번 풀 것이다를 적어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 아니면 이제 보통 3일, 4일, 아니면 이제 일주일 정도 해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풀었는데 다시 틀렸다. 그럼 그때는 그 틀린 이유를 다시 적고 다시 또 이유를 또 적으셔야 됩니다. 다시 또 풀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풀었는데 맞았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주 뒤에 그 문제를 다시 또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의 일단 학생들의 머릿속에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만약 기억이 없더라도 그러한 논리 전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텀을 좀 주신 뒤에 한 3주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요겁니다. 틀린 이유, 그리고 내가 풀 수 있게 된 이유, 그리고 다시 풀기,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이 셋 중에서 만약에 없다. 그럼 사실 제가 볼 때는 오더노트를 하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잘하게 된다면, 자, 요 2번에서 다시 풀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성질을 알았다. 아니면 다른 내용을 알았다. 그럼 그런 것들도 넣어주시면 더 좋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풀었는데, 풀다 보니까 이거와 같은 유형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유형 같이 모아주시면 더 좋죠. 자, 요 두 가지는 사실은 뭐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요겁니다. 피해야 할 오답노트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1번, 3번 비슷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여주기식의 오답.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지 않는다.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오답 말고 문제를 더 푸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여주기식의 오답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은 여러분들이 일단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진짜 노트 해가지고 이쁘게 하는 친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할 필요 없어. 자기가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단은 포스트잇.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포스트잇의 장점은 일단은 빨리 적을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그 틀린 문제 포스트잇을 모아가지고 붙이면은 훌륭한 오답노트가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친구들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다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오답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그냥 선택일 뿐 반드시 지켜야 될 100%는 아닙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 가지는 형식은 지킬 필요 없습니다. 형식은 본인이 편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다시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형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집을 잘 고르고 잘 사용하는 법, 그리고 오답노트를 잘하는 법, 요 두 가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단계 더 올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